네, 혹시 사는 너무 만나면 재밌어요, 선생님. 고수 좋아하세요? 저도 이제 이 질문 꼭 해볼래요, 선생님. 아, 저 사람이랑 나랑은 좀 맞네? 안 맞네? 이렇게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럴 수 있죠.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해야지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공감됐거든요. 음과 양의 조화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론을 알아야지 그때부터 눈에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면 보여요. 맞아, 알면 보여. 보이는 맞아. 거고 음량 오행을 막 이렇게 암기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음량 오행을 공부하면서 텃밭 생활에서 적용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텃밭에서 그걸 다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제가 이론을? 텃밭을 하면서 경험하는 부분들 음량 오행이랑 매칭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신기해요. 그러기 때문에 절기도 공부를 하게 되고 봄부터 겨울까지 사람으로 치면 아기부터 노년까지 일생 이게 다 사이클인 거잖아요. 우주의 질서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는 거고 흐름을 이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조급한 거 없으실 그쵸, 것 그쵸. 같아요. 꼭 사주대로 사는 건 아니지만 그쵸. 내 사주를 알게 되면 안 좋은 부분을 막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제가 목의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쇠는 나무를 좀 치잖아요. 가까운 분 중에 저를 치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금이란 걸 알고 선생님 그게 보이셨어요? 아니요, 몰랐죠. 뭔가 조금 안 맞다 몰랐죠. 했는데 아니나 그쵸, 다를까 그쵸. 금이라는 저 거예요? 사람은 너무 신기해요. 나랑 불편해. 나중에 알았어. 그분이 금의 기운이 있대. 그분이랑 같이 있으면 왠지 안 편하고 왠지 나를 치는 기운인 것 같고 깊게 들어가면 그게 육십진법에서 사주하고 역학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아니 그럼 굉장히 인간관계에서도 눈에 보이지 되게 않아요. 그럼요. 있네요. 그렇죠. 그런 게. 남편하고의 그런 관계, 그래서 자식하고의 결혼하기 전에 관계. 궁합을 보는 그럼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자식하고의 관계, 자식하고도. 그렇죠. 일적인 맞아, 파트너하고도 비즈니스 하시는 궁합. 분들 그런 거 그 많이 궁합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궁합이라는 거 이거 맞아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합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이랑 나랑은 합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피해가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만나도 약간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친구도 그렇고 그때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을 때기도 하니까 만나고 나면 괜히 좀 에너지 떨어지고 뭔가 기분이 맞아요. 찜찜하고 근데도 또 만나고 와서 또 스트레스 받고 이걸 좀 반복했었어요.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맞아. 나면 기 뺏겨. 기운이 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진짜 있죠, 빨리 선생님. 나를 살려주는 사람이 있고 맞아. 나를 밟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치는 사람하고는 가능한 한 멀리 조금 하죠. 피해가는 방법을 내가 터득을 해야 되죠. 맞아.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사람들이 기운이 살아가야 다르기 때문에 되니까. 사람을 그렇죠. 어차피 만나면서 같이 살아가니까는 그런 기술을 터득해야겠어. 그 재밌는 얘기 고수 얘기 하신 것처럼 고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닌 재밌게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재밌게 같아요. 들어주세요. 고수라는 게 왜 이런 말이 있어요. 중노릇을 잘 하려면 고수를 먹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이 스님 말씀이신 거죠. 네. 스님들 사이에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라 네. 고수가 절 주위에서도 많이 나지만 보통 이렇게 동남아 쪽에서 많이 먹잖아요. 네. 그 고수라는 음식이 굉장히 영적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에요. 네. 저도 처음에 고수를 먹었을 때 이게 뭐야 그 향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먹다 보니 굉장히 너무 매력 있는 게 맞아요. 또 고수인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고수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저 고수 안 좋아해요. 그러면은 네. 약간 좀 영적인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는 부분을 중요시 생각할 확률이 좀 높아요. 고수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선생님. 좋아요. 하면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인다고 제 주위에는 또 고수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신기해요. 남편 빼고요. 남편분은 고수 향도 되게 싫어하신다고? 네. 신기해요.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쪽 광고 쪽을 일하는 거기 때문에 시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굉장히 거잖아요. 트렌디함을 많이 보실 것 같기도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중요하고 그 확실한 분인 거예요. 그분은. 네, 혹시 사는 만나면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고수 좋아하세요? 저도 이제 이 질문 꼭 해볼래요, 선생님. 그러면 저 사람이랑 나랑은 좀 맞네? 안 맞네? 이렇게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럴 수 있죠. 물질적인 부분을 추구한다고 해서 저랑 안 맞는 건 아닌데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왜 스님들이 중노릇을 하려면 고수를 먹을 줄 알아야 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공부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이 조금 더 깨어있다는
표현이실까요? 정신적인 좀- 부분들. 제가 명상센터 쪽에 요가나 명상하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네. 그쪽 부분들은 대부분 고수를 좋아해요. 그러시구나. 너무 신기해요. 고수를 좋아해서 너가 먹는 거를 얘기를 해봐. 그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맞아요. 알려줄게. 저 그 말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대충 나와요. 저도 사실. 뭔지 알아요. 그거. 사실 식생활. 고기를 좋아하는지 맞아요. 인스턴트 좋아하는지 음식이 사실 몸에도 영향을 주지만 마음과 정신 세계에 영향을 줄 너무너무 수밖에 느껴요. 없거든요. 네. 내가 먹은 게 몸속의 미생물도 달라지게 하지만 몸과 정신은 맞아. 영향을 연결돼. 받기 때문에 장과 뇌하고는 굉장히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다를래야 다를 수가 없어요. 먹는 걸 얘기하면 그 사람이 대충 좀 보이게 되고 나오게 돼요. 맞아. 단 거 인스턴트 많이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더라고요. 유난히 좀 예민한 여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먹는 게 좀 그런 걸 확실히 많이 드시는 분들이 저도 좀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네네. 제가 네. 너무 기분이 막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기가 굉장히 심했고 다운된 것도 되게 오래 가기도 하고 좀 예민했어요. 누가 무슨 말 해도 굉장히 좀 예민하고 그 시기를 지나고 지금 이제 좀 많이 평온한 상태가 되니까 그런 여자분들을 봤을 때 아니나 다를까 뭘 먹는지 관찰해보면 그런 음식들을 많이 맞아요. 먹는 게 연관이 맞아요.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육식을 많이 하신 분들보다는 채식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더 평온한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에너지가 많이 다르죠. 와, 진짜 달라요. 그게 너무 그러니까 신기하고 재밌기도 하고. 육식을 많이 하는 분들의 에너지와 채식을 많이 하는 분들의 에너지가 맞아요. 다르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자주 드시는 분들, 인스턴트라든가 가공식품들. 네, 그런 것들이 건강에 안 좋은 이유는 뭐 인슐린 저항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몸에서 빨리 흡수되고 혈당 피크가 일어나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거와 정제돼서 달게 이렇게 먹는 부분하고는 건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신적인 부분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음식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네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네, 맞죠. 음식도 얘가 성질이 찬지 따뜻한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여름에 자라는 애들은 햇빛에 강한 기운이 있어야지 자라는 애들인 거예요. 겨울에 그 추운 계절에서는 못 자라는 애들이거든요. 그만큼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강한 햇빛이 필요한 애들인 거죠. 겨울로 보면은 요새 우리 뭐 보리새싹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 보리는 밀보리는 겨울에 자라요. 겨울에 추운 눈 속에서도 자랄 만큼 열이 많고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겨울에 자라는 뿌리채소, 뭐 우엉, 연근 애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여름에 자라는 샐러드 우리 많이 먹는 잎채소라든가 뭐 토마토, 가지, 오이, 고추 그런 애들은 찬성질이 많아요. 여름에 나오는 걸 여름에 먹어주고 그쵸, 겨울에 그쵸. 나는 걸 맞아, 겨울에 맞아요. 먹어주고 맞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게 되게 심플한 건데 딱 계절에 맞게 먹으면 돼요. 계절에 그럼, 맞게 내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봄 되면 입춘이 2월 4일경에 들었거든요. 네. 절기는 사실 음력 기반으로 안 드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양력 기반이에요. 왠지 음력일 것 같은데. 그렇죠. 2월 4일경에 양력으로 드는데 그때 사실 춥잖아요. 입춘하면 봄이 오는 계절이긴 하지만 추워요. 사실 계절상으로는. 그 계절 안에는 봄이 그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봄이라서 막 꽃이 피고 그런 게 아니라 야 이제 봄이 오는 거니까 준비해 라는 거예요. 입춘에는 봄나물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3월 되면 봄나물들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나씩 알아가면서 드시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봄나물들을 체험하고 싶다면 대형 마트보다는 시골 오일장? 네. 오일장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요즘에 빠졌어요. 시골 장터나 이렇게 네, 농부들이 네, 직접 네, 오셔서 하시는. 네. 그러니까 대형 마트에 가보면 재배한 농산물들 그런 거 위주로 판매하지만 시골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 마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채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새롭게 공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물들을 체험할 수 있고 직접 볼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어요. 봄나물들 지나면 뭐 들나물 지나면 뭐 산나물 있고 탄나물 나오는 시기 지나면 이제 텃밭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3, 4월 달에 씨 뿌려서 파종해서 걷어먹고 5월 4일경 입하 지나면 그때 모종 심은 것들 키워서 먹고 건강식을 위해서 뭘 먹을 게 없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계절마다 정말 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연이 주는 것만 제대로 먹어도 건강할 수 있고 제철에 나오는 그런 것만 채소들만 잘 먹어도
차고도 넘쳐요. 근데 진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도 보통 한번 마트 가서 가볼게요. 장을 보고 하니까는 그런 걸 네, 접할 기회도 없고 계절 과일, 계절 채소도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어떤 게 제철인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쓴 이유도 제철의 개념을 좀 알면 좋겠다. 어떤 게 제철인지, 어떤 걸 먹어야 될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제철이라는 거는 인공적인 하우스라든가 난방시설을 하지 않는 자연 노지에서 식물의 생명력으로만 자랄 수 있는 자연적으로 재배해서 키워진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철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제철. 딸기가 겨울이 제철이라고 알고 있지만 딸기 제철은 언제죠? 5월과 6월이요. 그렇죠. 딸기도 사실 찬 과일에 속해요. 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라는. 근데 요새는 하우스에 난방을 해서 그럼. 키우잖아요. 12월부터 딸기가 그쵸, 나오잖아요. 아주 당도가 높고 크고 맞아. 막 살찌워서 크고 살찌운 딸기가 나오지만 딸기 제철은 5월, 6월, 7월까지예요. 그 기간에 먹을 수 있는 제철 채소만 알아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고 계절에 맞게끔 먹을 줄만 알아도 도대체 요새는 뭘 먹을 게 없어 라는 말이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도 주방에 보면은 겨울에는 묵나물들, 말려놓은 것들 저장했다가 봄부터 가을까지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인스턴트로 먹게 되니까 맞아. 식생활을 바꾸면서 가장 중요시됐던 부분들이 양념을 바꿔 나가는 기간도 꽤 길었지만 인스턴트를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 준비하는 거 그것도 꽤 기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인스턴트 안 먹고 좋은 양념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한 거죠. 계절에 맞게끔 뭐가 제철인지 알고, 왜냐하면 제가 텃밭을 직접 해봤기 때문에 얘들이 언제 자라는지 알기 때문에 노지에서 햇빛을 받고 자란 애들은 마트에서 구입해서 먹는 애들이랑 맛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죠, 네, 맛이 선생님. 달라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그래서- 그런 거 선호하는데 진짜 거기서 매일매일 그런 걸 드시니까는 그래서 겨울에는 토마토에 손이 안 가고 가지에 손이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채소나 그런 게 좋대. 그래서 겨울에 막 잎채소 먹고 맞아. 토마토 먹고 그러는 게 사실 건강에 좋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야채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그쵸. 제철의 제철에. 노지에서 자연의 힘으로 이렇게 자란 것들이 음. 진짜 제철 건강한 것들인데 그렇죠. 어느 시기에 먹는지도 중요하고 음량에 맞게끔 조리해서 내 몸에 맞게끔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애랑 밭에 갔어요. 그때 한참 더울 때 물은 저녁에 주지만 그때 애가 한번 해본다 그래가지고 네. 물 이렇게 주고 그게 하도 제가 예뻐가지고 나무에서 잘 익은 토마토를 하나 따서 딱 줬더니 애가 진짜 얼굴이 시뻘겋게 익어서 토마토를 하나 쭉쭉 빨아먹더니 엄마가 이 맛에 밭에 오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러니까 애가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스테비아 토마토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스테비아를 주입시켜서 그쵸, 그쵸. 달게 만들어보고, 그쵸. 그건 솔직히 저는 홀푸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연 음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공이잖아요. 그쵸, 넣어버렸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입맛이 그래서 그래요. 달면 맛있다라는 생각. 맛은 네. 음양 모행에서 오미가 있어서 목의 기운은 신맛이고 화의 기운은 쓴맛이고 토의 기운은 위췌장을 관할하는 맛이기 때문에 단맛이에요. 금의 기운은 매운맛이고 토의 기운은 짠맛이에요. 이 5가지 맛을 다 경험할 수 있어야지 몸이 건강한 건데 사람들은 요새 단맛만 찾잖아요. 너무 다 달아요, 진짜. 어. 과일도 다 너무 달기만 맞아요. 과일도 하고. 달면 맛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새콤달콤해야 그쵸, 되는데, 그쵸. 그쵸? 새콤달콤하고 어떤 건 써야 되고 짠 건 짠맛대로 역할도 있는 거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단맛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인 것 맞아.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먹게 되면 단맛을 그렇게 집착하지 않게 돼요. 이 맛을 온전히, 그게 어떻게 보면 미각이 정말 살아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쵸. 미식이라는 게 그 가공되고 과한 조리와 양념을 써서 그게 맛있게 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자연 음식들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오감이 다 살아있는 거? 그쵸, 이게 그쵸. 진정한 미각이잖아요, 사실. 자연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념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양념이라는 게 약으로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생각이 염자예요. 네. 이 음식에 궁합을 맞춰주는 거예요. 찬 성질이 있는 음식은 따뜻한 성질을 보충해 주는 거고, 따뜻한 성질이 있는 음식은 밸런스에 맞게끔, 내 몸에 맞게끔 양념을 친다 그러잖아요. 네. 양념을 쳐서 이 음식이 나의 몸과 맞게 궁합을 맞춰 주는 건데, 요즘은 맛을 너무 추구하기 때문에 일단 재료 본연의 맛은 없어요. 그냥 넣어서 달고 짜게 양념 맛으로 먹는 경우가 되게 맞아. 많죠. 치유식 같은 경우에는 재료 성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료만 좋으면 기본적인 게. 양념, 소금, 식초, 오일 정도 많이 쓰지 않고도
그 재료, 자체가 너무 그쵸. 맛있으니까.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맞아. 있어요. 그게 치유식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야지 조리하는 시간도 길어지지 않고 음식도 심플해지고 심플하게 먹어야지 또 소화도 잘 되고 또 정신도 맑아지고 맞아. 너무 복잡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저는 조금 안 편해요.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조리 시간이 너무 길지 않은 것도 엄청나게 삶에서 네,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부엌에서 이러는 게 맞아요, 아니고 부엌에서 너무 많이 있게 되면 그게 노동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음식을 건강하게 먹되 가능한 한 조리 시간이 길지 않고 이 음식에 생명력을 넣어서 생명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았던 이유가 실제로 레시피도 들어있지만은 레시피보다는 그 계절별로 이거를 쫙 정리를 하셨잖아요. 이 계절에 무엇을 심고 이 계절에 뭐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해서 어떤 음식을 만들고 돌려 심기 그런 걸로 섞어짓기. 섞어짓기 그렇게 해서 80여 가지를 길러 드신다는 게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근데 선생님 만나뵈서 놀랬던 건 너무 도시적이신 거예요. 이 책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이걸 담고 싶으셨을까가 느껴졌거든요. 여기 은평으로 이사 온 거는 지금 한 8년 정도 됐는데 근처에 주말 농장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네네. 선생님 원래 제주도 사셨? 네네네. 부모님께서 그렇게 야채를 키워서 드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거든요. 가을엔가 근처 텃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 구에서 텃밭 분양을 해주는 네네. 저희 그런 구에도 지원 그게 사업을 있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네. 처음에 항구자를 신청을 해서 해봤는데 항구자가 어느 정도예요, 선생님? 4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언제 수확을 해야 되는지 씨앗은 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 해 마침 은평구에서 도시농부 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신청해서 수업을 듣고 많이 배우고 텃밭을 하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둘씩 쟤는 키워보면 어떨까? 쟤는 어떨까? 치유식 전문가로 방향을 가지고 가고 싶었기 때문에 치유식을 하려면 재료가 자라는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완전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신 거네요. 음식을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어떻게 예쁘게 보일까 보다는 우리도 왜 사람 보면 이 사람을 겪어봐야 하는 것처럼 얘들을 씨앗부터 키워보면 얘를 알 수 있어요. 얘가 햇빛을 좋아하네? 얘가 그늘을 좋아하네? 물을 많이 필요로 하네? 네. 중간에는 어떻게 솎아줘야 되며 곁까지는 어떻게 쳐줘야 되네?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아이 키우는 거랑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성향이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거네요. 그런 것도 그렇고 아기 때는 애들이 같이 자라야 되잖아요. 씨앗 넣고 보면은 혼자서 자라는 애들보다 여럿이 자라는 애들이 우세하게 자라요.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애들을 솎아줘서 자기만의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클 수 있는 땅이 필요하고 영양이 필요해요. 근데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거를 너무 다닥다닥 키워가지고 처음에 텃밭 하실 때요? 네, 그렇죠. 너무 다닥다닥 붙여서 키우다 보면 애들이 자기 공간이 없으니까 못 자라는 거예요. 사람도 키우다 보면은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고 공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사람이랑 식물이랑 진짜 별반 다르지 않다. 사람은 일생의 주기가 있지만 식물은 그 한 계절의 주기가 있잖아요. 봄에 이렇게 싹으로 시작해서 아이 지금 성장을 앞둔 걷잡을 수 없는 화의 기운. 에너지를 가진 시기도 지나고 열매를 맺는 시기도 있고 익어가는 시기도 있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시기도 있는 거잖아요. 일생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사람의 일생도 이게 자연의 흐름이고 시간이구나.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게 되면 이 시기를 좀 잘 살 수 있겠구나. 그 시간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텃밭을 하면서 저는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텃밭이 단지 먹을 거를 위해서 씨를 뿌려서 작물을 거두는 곳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생을 다 거기서 보고 그쵸.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오행도 배우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흙 속의 미생물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제가 좀 장이 안 좋아서 고생을 했었는데 신기하게 우리 몸속의 장과 그 식물의 뿌리하고는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 뿌리가 굉장히 건강해야 된다는 게 우리 몸속에 장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랑 너무너무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나 작업 같은 거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필요한 분들과 나누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도 내가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필요한 분들과 이런 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해서 한 공부며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그게 시작인데 삶을 선생님 많이 변화가 되기도 했고 굉장히 많이 저를 변화시켰죠. 네. 시기 중간에는 힘든 과정도 많이 있었지만 네.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장이 안 좋아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음식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좀 더 건강한 삶을 추구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다 삶에 있어서 행복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적인 부분들인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알아가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많은 분들께 좀 나누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하고 알고자 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영광입니다. 아니, 이건 자를게요.